안녕하세요.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 안면거상 할 때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부위가 바로 턱 라인과 목인데요. 이 턱선을 좀 더 깊고 샤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수술이 있습니다. 바로 침샘 제거, 즉 악하선 제거 수술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악하선 제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면 악하선을 제거할 만큼 큰 환자분들만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악하선이 좀 큰 분들이 안면거상 수술 중에 악하선을 제거받지 않는다면 턱의 양쪽에 불룩함이 남을 수가 있고, 이는 턱선이 좀 깊지 않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재수술의 가능성이 생기므로 상담 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분께 제거 가능성을 미리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럼 악하선 제거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하고 어떤 수술인지 이번 시간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볼거리 할 때 커지는 이하선, 그리고 혀 밑에 있는 설하선, 그리고 턱 밑에 있는 악하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하선이나 설하선 같은 경우는 종양이나 타석증 같이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제거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안면거상 시에 제거하는 침샘은 바로 이 악하선입니다. 하지만 악하선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악하선의 표층 한 절반이나 한 3분의 2 정도를 제거하여 더 깊은 턱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악하선을 보는 방법은 턱을 위로 드신 상태로 고개를 좌측이나 우측으로 돌리시면은 턱선의 아래, 그리고 목젖의 외측 상방에서 보실 수가 있고, 크게 크지 않은 분들은 만져지거나 보이지는 않지만은, 큰 분들의 경우는 사이즈가 작게는 대추에서 크게는 밤송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만지면 그 테두리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악하선이 나이가 들면서 커지지는 않습니다. 우선 악하선 자체가 큰 이유는 거의 대부분 선천적인 이유고, 나이가 들수록 좀 커진다고 느끼는 거는 턱 밑의 근육이 탄력이 좀 저하돼서 턱 밑의 조직 자체가 처지면서 악하선이 불룩하게 튀어나와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하선이 처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각턱 축소술과 양악 수술입니다. 이런 윤곽 수술로 인해 이 악하선이 처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윤곽 수술 시 고물막을 쫙 박리하고 뼈를 자른 다음에 살이 다시 붙을 때 조직이 뼈에 붙을 수 있는 면적이 작아져서 처지는 것과, 두 번째로 사각턱이나 양악 수술 시에 사각턱 쪽에 뼈가 없어지거나 턱 자체가 뒤로 밀리면서 악하선을 가려주는 뼈 자체가 없어지면서 보이게 되고, 이는 젊은 나이에 악하선이 불룩해 보이는 원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윤곽 수술 후에 갑자기 턱 밑 양쪽에 불룩한 것이 보이거나 하면 환자분들께서 악하선이 좀 처져서 보인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미용을 하시는 원장님들 중에서도 이것이 악하선인 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환자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이 턱 밑에 불룩한 부위가 지방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지방 흡입을 했는데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고, 나중에 안면거상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가 불룩한 부분이 악하선이었냐고 아시는 경우입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막상 수술에 들어가 보면은 악하선 위쪽으로 지방 흡입을 한 캐뉼라가 많은 흉이 쫙 깔려 있고, 해당 부위 스마스가 완전히 얇아져서 수술의 난이도를 높여놓은 케이스가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원장 선생님들께서 침샘이라는 거를 아셔도 안면거상으로 제거를 하는 걸 모르셔서 침샘 보톡스만 계속 주기적으로 맞으라고 했다고 불평하시면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봤고, 심지어 안면거상 하시는 분들조차 교과서에 악하선 제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선 제거가 신경 근처에 있어서 좀 많이 위험하다던가 악하선 제거하면 침이 마른다던가 하는 등의 부작용만을 강조해서 악하선을 한 번의 수술로 제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뺏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하선 제거의 위험성은 악하선 제거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위험성만 있다고 아예 하지 말자고 하는 분들은 악하선 제거를 하실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간혹 악하선 제거를 영원한 보톡스 시술로 해결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보톡스 시술을 통해 침샘을 조금 줄어들게는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보톡스로 줄어든 침샘의 사이즈는 아마 금식을 좀 오래 했을 때 정도의 사이즈만 줄어들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고, 악하선 제거와 안면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깊은 턱선에 비교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한 침샘 보톡스를 맞고 싶을 정도로 악하선이 크신 분들은 보톡스 정도는
그 효과를 거의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턱 밑을 이제 깊게 하고 싶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악화선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악화선이 약간은 하부에 위치해 있어도 사이즈가 좀 크지 않다면 이제 디플레인 테크닉을 통해서 해먹같이 이제 악화선의 위치를 좀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악화선 수술은 정말 필요한 분들께만 권하고 있고 뭐 이런 판단은 사실 악화선 제거가 가능한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악화선 제거를 한다고 이제 안면거상의 수술 방법이 좀 변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 안면거상 수술 중에 스마스를 다 방리하고 들어간 바로 그 공간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개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넓게 방리하는 부위도 없기 때문에 이제 안면 거상이 이제 악화선 제거를 위한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악화선 제거는 이제 턱 밑 접근 방법을 이제 택할 수도 있고 이제 안면 거상 절개를 통해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안면 거상을 하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악화선 제거를 위해서 추가 절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화선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제 악화선 전체를 이제 감자를 뽑아내서 이제 다 제거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표층의 이제 절반 되지 한 3분의 2 정도만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악화선 가운데를 이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신경과 혈관의 표층 부분만 이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감자를 캐낸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술 중에 이제 악화선을 딱 잡아서 이제 주변을 쫙 방리를 하면 이제 악화선이 타는 특유의 냄새가 나면서 이제 감자가 쏙 불룩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거한 사진을 보면은 이제 감자같이 보이는 것이 이제 악화선 표층의 절반 정도인데요. 이렇게 악화선의 절반이어도 사이즈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저 정도의 볼륨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제 아무리 보톡스를 맞거나 이제 해먹 테크닉을 써도 턱선을 깊게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환자 전후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마른 분이라 이제 턱 밑에 감자같이 이제 불룩 튀어나와 보이는 것이 저명하게 보이는데요. 이제 악화선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제 오른쪽 사진같이 이제 불룩한 부분이 없어지면서 선명한 턱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악화선 제거를 하지 않는 병원이 이제 악화선 제거를 하지 말라고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 이제 침샘을 떼면 침이 말라서 늙어서 이제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안면거상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답답하죠. 이제 미국에 있는 안면거상의 대가들은 이제 안면거상 시에 이제 침샘 제거는 굉장히 일반화된 옵션이고 이제 교과서에조차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이제 안면거상과 이제 악화선 제거를 동시에 하는 것은 이제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요. 뭐 악화선 제거 시에 이제 침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연구 논문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 다 올려드리기 힘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환자분들께 이제 할 줄 아는데 하지 말라는 것과 이제 할 줄 모르는데 이제 하지 말라는 것의 차이를 좀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침샘이 좀 큰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 위험하다면서 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침샘 제거한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제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수술의 이제 위력과 이제 효과를 아는 사람이 하면 이제 좋다고 하는 것과 이제 할 줄 모르는데 이 수술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발언의 무게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침샘이 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영원한 보톡스인지도 좀 되묻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 악화선은 스마스보다 이제 더 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반드시 악화선 절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전에 이제 얼마나 볼륨이 감소할 수 있는지 또 어느 부위의 볼륨이 줄어드는 것인지도 이제 반드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안면거상은 수면 마취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악화선 제거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한 이유는 피가 많이 나거나 이제 위험해서가 아니라 환자분이 절대 움직이지 않아야 수술이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악화선 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혹시 최근에 이제 안면거상 수술 시에 이제 침샘을 제거한 환자분들의 조직 사진이나 이제 수술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